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6년 3월,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진화하는 국세청 시스템을 확인하세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정우일 소장님을 모셔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어느덧 12월 결산법인은 이제 법인세를 신고해야 되는 3월 달이 왔습니다. 어떻게 2025년 성과는 좋으셨는지요? 물론 성과가 좋으셨던 대표님들은 그래도 기쁘진 않지만 그래도 법인세를 이제 좀 좋은 마음으로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데, 최악인 경우가 2025년 12월까지는 좋았는데 올 초에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법인의 유동성이 생긴 기업들은 아마도 최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유든 어떤 이유든 간에 사실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고 싶은 대표님들은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현명하게 세금을 내는 방법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진화하는 국세청 시스템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자, 대표님, 세무대리 너무 믿지 마십시오. 네, 세무사분들 뭐 믿을만 하죠. 대표님 오래 거래하셨으니까요. 네, 꼭 너무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믿는다 하더라도 그 12월 결산법인이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의 전부라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3월달 엄청나게 바쁩니다. 바쁘다 보면 솔직히 세무사가 이걸 하나하나 챙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류가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가 이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대표님 혹시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빡빡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대표님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괜찮으시다면 홈택스의 법인으로 로그인 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팝업창이 지금 뜹니다. 12월 결산 법인세 신고 안내라고요. 자, 여기서 뭐 동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바로가기 서비스를 일단 누르십시오. 누르면 현재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 연도에 세금을 신고한 것과 그 다음에 2024년 신고한 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 법인의 현재 어느 형태로 가고 있는지 주요 지표를 각종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025년 신고 분석 자료를 통해서 법인의 기본 사항이나 각각 매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제감면세액을 뭘 받았는지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에 뭐 법인세 중간이납,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용도나 특히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약간 좀 애매한 곳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카드 사용 현황,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신고시 유의사항, 법인의 형태별로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우리 기업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공제 감면 세액 항목도 알려줍니다. 그러니 너무 세무사만 믿지 마시고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사에 조력을 받을 생각을 하셔야지, 너무 맡겨버리시면 나중에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시 유의사항과 세액공제 감면을 꼭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대표님께서 그렇게 믿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했다고 한다면 요즘 왜 경정청구가 유행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표님도 혹시나 우리 법인 여태까지 세금 신고 잘했는지 경정청구 한번 의뢰 한번 해보십시오.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누락된 것들을 확인하시는 대표님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표님은요, 몇 억 이상의 세금을 환급을 받으셨습니다.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제 나날이 시스템이 발전을 하면서 뭐 중소기업 세액 공제, 감면, 창업, 청년 창업, 그다음에 고용 증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현재 우리 법인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공제받을 수 있구나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직관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무사분하고 아마 매일 부딪히는 부분일 거예요.
법인카드라든가 아니면 법인의 자산인데 혹시 사적으로 취득한 자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급적 그 자산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국세청은 세금 신고한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AI가 이런 이상한 법인들이 있는데 이건 좀 이상한데 라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사후 검증을 하게 되죠. 사후 검증 때 적발 사례 중에 법인에서 임차를 한 주택에 그 대표자와 최대 주주의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비용체를 하게 됐다고 한다면 네, 이건 비용이 처리되는 것이 취소가 되고 그만큼 법인세를 더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 비용만큼 그 최대 주주 혹은 대표이사에게 배당 소득으로 그 세금을 과세한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특히 이제 캠핑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죄송합니다. 캠핑카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죠. 뭐 어떻게 캠핑카를 갖고 있거나 슈퍼카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거는 이제 또 업무용으로 봐서 비용 처리했을 경우 다 따져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 관련으로 썼을 수 있는데 사실 얘네들을 압도적으로 좀 그렇죠.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대표님께서 슈퍼카를 몬다고 해서 이 슈퍼카를 진짜 100% 업무 공간 혹은 뭐 출장 이런 걸로 사용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슈퍼카 같은 경우나 등록되거나 아니면 캠핑카가 등록되거나 하는 것들은 국세청에서 다 검증 가능한 사연들이니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신경 쓰셔서 아무래도 세무 대리인과 이런 건 문제가 되겠다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겠다를 좀 더 체크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이 자산을 취득했는데 이게 괜찮아? 이게 안 괜찮아? 이것보다는 이 자산을 이런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이건 비용 처리하는 게 좋겠어? 아닐까? 이런 내용으로 좀 체크를 하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는 법인세 신고를 앞둔 기업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정기주주 총회, 그 다음에 법인세 신고 시 체크 포인트도 저희가 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